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 때문에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단단해질 거야. 그 사람은 역행보살인 거잖아요, 나한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한테 한국 불교만 보살님이라 그래요. 남자는 우바세라고 해요. 여자는 우바이라고 하고요. 그런 말이 있는데도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안 쓰고 보살님이라고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의미 있는 답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보살이라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화하면 듣고 말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살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살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죠, 여기서? 중생만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보살은 안 보여요. 하지만 보살은 그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살은 중생을 만들어내고 숨는다고 표현해요. 욕은 드러나는데 욕을 만드는 능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은 드러나진 않아요. 색깔로도 드러나지 않고 소리도 안 나고, 소리를 낼 줄은 알아요. 그게 보살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집안에서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된 절집안을 일으킨 분들이, 스님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성 불자들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 외롭고 힘든 시절에 스님들을 봉양하고 절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절에 와갖고 맨날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고 쓸고 닦고 보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그분들이 밖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르요.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일으켜놨어요. 하지만 일으킨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누구냐?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긍정해요. 그 말씀에 동의해요. 고생시킨 거죠, 저를. 제 마음을. 네, 고생시켰던 건데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옳고 그름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한테만 강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한테서 벗어나서 남들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쓴소리를 하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끊임없이 정말 가혹한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10대, 20대를 알고 있던 분들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정말 저 사람은 지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설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예요.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멋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의 옳고 그름이 강했던 지난 날이 저한테는 제일 원망스러운,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말 그대로 원망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 내가 눈 돌리는 데마다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지? 처음에는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틀렸어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참 뒤에 대학 때 만났던 동기분들을 사석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지금까지. 어떤 여성분이 저하고 동기였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나 스님 되게 좋아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고백을 하지 그랬어요. 그때 고백을 하지, 이제는 스님에서 틀렸는데. 그분이 하는 그 다음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에이, 스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 동국대 도서관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날 것 같았대요.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동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 사람. 그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누구 하나도 마음에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는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의 그 모습이 진짜 원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모자랐구나. 정말 어리석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못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발견한 순간부터 갑자기 제가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른께서는 그걸 좋아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가 있는 애 있잖아요. 똑똑한데 심각한 사람보다 멍청하고 웃는 게 훨씬 낫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 굴러가. 다 굴러가.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해? 그 뒤에 허당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제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제가 출가한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게 못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정말로 마음의 고삐를 놓아버렸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되게 웃겨요가 아니라 스님도 실수하세요? 내가 정말 못났구나. 그러니 내 앞에서 스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저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날카롭고 속상한 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수행의 방향이 결정된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가볍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 저울질하지 말자.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그램, 너 몇 그램, 너 50 몇 그램? 넌 탈락. 너 내 옆에 뭐다. 너 정도의 부류하고는 안 맞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레벨은 아니야,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는 몇 레벨인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 모습을 제 스스로한테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안 되겠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이야기를 저분은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속에 담겨있던 정말 못난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진짜 나는 그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역행보살이 아니었을까. 정말 힘들게 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큰 도약의 계기가 됐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양이한테 약 먹이려면 비린내를 묻혀야 된다. 네. 그래야 약인 줄 모르고 먹잖아요.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저의 얘기를 할 때 사실 깎은 머리와 승복은 큰 장애예요. 사실은 이게 장애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더 주워 들으려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승복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나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불자가 아닌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걸러요. 관공서에서는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종교 활동으로 치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객관적인 자리에 나가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땐 종교 활동으로 비춰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약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원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비린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비린내 중에 가장 좋은 게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핸디캡이 있죠. 예. 그리고 아시나요? 예.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최고의 유머는요. 자기의 핸디캡을 유머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인 거예요. 자기의 아픔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밖으로 내놔요. 남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남들이 하기도 힘들어하지만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개그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젊어요. 남편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육원에서 컸던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큰 화재가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분만 살았어요. 근데 아기 때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얼굴에 화상이 그렇게 심해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은 흠칫 놀랄 만큼 외모가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벌이죠. 하지만 이분은 놀란 게 뭐냐면 이 자기 친구가 그런데 친구끼리는 뭐 남자들끼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봤으니. 근데 자기의 아내는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에서 내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내한테. 자기 친구잖아요. 남편이. 얘 이름을 부르면서 얘보다 내가 잘생기지 않았냐고. 저한테 시집 오실래요?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보다 훨씬 잘생기지 않았냐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자기의 외모를 이미 자기는 극복한 거예요. 그 여성분이 한 얘기가 진짜 멋있어 보여요. 자기의 부족하거나 자기의 못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역행보살이거든요. 그거를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더욱더 그걸 곰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목소리 안 좋은 걸로 하고요. 자기가 월급이 적으면 월급이 적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걸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개그고요. 유머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속세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거를 오히려 더 이야기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눈을 뜰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가을 되면 잠자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자리는 뾰족하고 높은 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끝에 꼭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네. 앉아있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잠자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공중에. 근데 어떤 잠자리들이 그것도 이제 무슨 그 해수욕장에 자리 맞는 것처럼 자리가 명당이 있나 봐요. 지네 눈에. 네. 그 마음에 드는 그 저기 나뭇가지가 있나 봐요. 거기만 자꾸 몰려요, 애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앉아있는데 다른 잠자리가 거기 근처에 빙빙대고 막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잠자리를 확 쫓아내요. 네. 그리고 얼른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앉아요.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한 줄 아세요? 그 잠자리. 자세히 보면 보여요. 수천만 개의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올라타서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뺏으려 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그 서로를 쫓아내. 미안하지만 가소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조금 우리 힘 빼고 진지하지 않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은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누군가가 내 앞에 불편한 모습이나 나의 기준에 미달되는 모습, 말,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요, 저한테? 그 사람을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호통칠 만큼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누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게 뭐라고? 그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 심한 거예요. 피해의식이에요. 네. 그걸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러면 본인은 자기한테 큰 병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누가 열린 버튼 눌러주려고 하다 닫힌 버튼 누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문이 닫히잖아요, 갑자기. 문에 부딪히면서 우당탕 하고 들어간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내가 타려는 거 뻔히 봤으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각박하고 서로에게 벌을 줘야 될까? 그리고 그 벌 주는 것도요,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 화를 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소리 질러도 저 사람은 나한테 반박할 수 없지? 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갑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섭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얘기 안 해요. 정말 비겁한 거잖아요.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진지함이 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거를 제 수행에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게 걸릴 때마다 그게 역행보살 같은 거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옷을 안 사요. 몇 년이나 입겠다고. 근데 이게 되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 되게 자유로워요. 별거 아니네 이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네. 라는 결론에 굉장히 빠르게 이르도록 만드는 저만의 주문 같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 거라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도 그게 그렇게 해코지를 할 만큼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일까? 내가 이 회사 얼마나 다니겠다고, 내가 이번 생에 이 육신을 얼마나 더 유지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그게 정말 컸었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공감이 많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럼요.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에는 한도가 없거든. 두쫑크를 2만 원짜리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7시간씩 줄 서서 그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 얼마 전에 뭐예요? 과일에다가 막 설탕물 입힌 거 있잖아요. 탕으로 얼마나 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줄 서서 사 먹고 그 난리를 쳤던 그것들이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유한한 거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라는 눈으로 그런 걸 봤다면 저는 7시간씩 줄은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쫑크는 좀 이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사 먹으면 돼요. 그때 사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모두가 하면 나만 안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뒤처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남아서는 자기의 목소리,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직책을 나로 삼고 통장 잔고를 나로 삼거나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를 나로 삼거나 내가 사는 학군을 나로 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언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두 조각을 못 먹어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증명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세상의 유행에 끄달려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하는 것을 안 하면 나만 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자인데 돈이 수천억 수조가 있는데 남이 두 쫑구 사 먹는다고 7시간 줄 서겠냐고요. 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도 안 먹어도 돼 그거. 그리고 그거 찍어서 SNS 안 올려도 돼요. 그거잖아요. 이거 봐라 나 이거 먹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당신은 자랑스럽다.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당신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거라서 그런 걸로 자기를 삼으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안 왜 빚내서 자동차 사는 수입차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된 게 SNS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많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SNS가 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스스로의 정의를 자기가 내리고 있는 줄 몰라요. 후배들이 스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인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심각한지 그리고 모두를 혼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걸음 삼아서 성공.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실패와 성공이라고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유머러스하게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기술 같아요. 불발도 재밌는 거고 재미가 없어도 재밌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웃을 때가 있어요. 아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큐를 찍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것도 재미 같아요. 그렇네요. 재미없음까지도 재밌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진지하면 속은 거야.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저에게는 조언이 그거였어요. 네. 수행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공부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지옥 같아요, 지옥 정말. 뭐든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얘기. 왜냐면 제가 너무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런 법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 때도 저희 팀장님이 운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옆에 있던 트럭이 저희 앞으로 되게 들어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깜빡이를 되게 늦게 켜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커브를 트는 길이라서 그 사람 비켜주지 못하고 신호대기에 걸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빵 그러는 거야.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창문을 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더니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냐. 정말 그 정도의 화를 낼 만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뭐라. 그 당시에 그 사람 표정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의 분노를. 뭐 임마 그러고 같이 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분노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돼요. 그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저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화를 내고 빵빵 내고 화를 냈을 때 그때 막 입으로 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어떤 씨앗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는 웃음거리였지만 웃긴 얘기 중에 하나로 기억됐지만 그 사람은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보는 누가 받겠습니까?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오냐잖아요. 내가 씨앗을 심은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 찰나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 해주고 싶어요, 얘기를. 미안합니다. 당신이 내 앞으로 오시도록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지하지 좀 않게 웃으면서 가십시오.